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할 수 예. 있으면 좀 목차나 초안 정도가 잡히는 걸까요? 그쵸. 사실 이거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차를 쓰는 게 좋아요. 좁히는 연구가 하기가 좋아요. 뭐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화면 안 보고 하셔도 돼요. 저 보고 하시면 돼요. 네, 편하게. 제가 이제 예. 졸업이 6개월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아직. 아, 네. 그래서 제가 디데이를 한번 좀 계산을 해봤는데 우선 저희 석사 예비계획서는 급하게 냈었고 심사용 학위 논문 접수 기간이 4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비계획서는 별 의미가 없고 네. 예비계획서는 좀 제목만 잡아 내는 거고 아, 심사용 논문이 4월이요. 4월이면 4달 남았네요. 4달이면 잠 안 자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저처럼 네.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네. 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네. 질문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심사 논문까지 4개월이 남았지만 네. 다른 분들은 혹시 이상적인 일정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반 대학원하고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경영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지교수를 접촉을 해가지고 지도해줄 의향이 있는지 찾아보고서 확인받는 게 좋고요. 물론 부심은 좀 나중에 정해도 되는데 당연히 지도교수님이 주심 개념으로 되는 거니까는 지도교수는 1년 전에 접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접촉을 하고 나면 이제 뭐 대충 어떤 분야 할 건지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나 그 지도할 수 있다, 관심 있다 되면 이제 당연히 약속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분기 정도 이내에 연구의 어떤 제목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연구 동향 같은 걸 정리해서 나는 거기서 이제 초록을 써보는 것도 괜찮고 10줄 정도 가초록 아니면은 연구의 목차를 잡아봐도 괜찮죠. 그거 한 1분기 3개월 정도 이내 되면은 이제 스타트가 잘 되는 거고 이제 그걸 본 다음에 그 뒤에 따르는 또 한 분기 동안 기존 연구를 많이 찾아보면서 리터러처 리뷰를 해가고 그러면서 어떤 실험을 만약에 해야 되거나 뭐 조사해야 될 게 있거나 뭘 맡겨서 오랫동안 기간이 걸리는 게 있으면 그때 이제 그런 걸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쿼터에 들어갔을 때 이제 뭐 설문을 하거나 케이스를 찾아다니거나 시간 내서 그때 인터뷰를 하거나 왜냐하면 다 직장 다니면서 경영대학원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걸 한 번에 몰아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슨하게 길게 하는 게 좋아요.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사실 설문이고 뭐 케이스까지 분석이 끝나면 이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참고문헌도 이미 다 정리해놨고 그럼 마지막 한 분기 동안 이제 막 몰아갖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제출하는 순서로 가면 되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대학마다 약간 다른데 보통 석사 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 심사를 하거나 사실 약식으로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심사 일정에 맞춰가지고 그때 나온 거 이제 학교 일정 맞춰 심사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1년 추천합니다. 그럼 저희 과에 그 양대현 선생님이 딱 맞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지금 1년 남으신 거죠? 1년 반 남아서 1년 저는 반. 아직 넉넉하게 좀 있어서 그러면은 한 학기 동안 1년 반 남았으면 한 학기 동안 연구 주제를 먼저 혼자 생각해 보셔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한 학기 지난 다음에 그때 이제 그 과정대로 진행해 보면 무난합니다. 제가 논문을 많이 읽어보면서 느낀 거는 논문이 적혀 있고 되게 좋은 주제고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는데 과연 이게 내가 한다면 어떤 걸 해야 이게 연구를 했다고 될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내게 될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해야 되는 건지. 자, 에메랄드 인사이트라는 해외 저널이 있는데 이 저널은 초록을 쓸 때 논문 초록이 어떤 건지는 알죠. 맨 앞부분에 나오는 요약문 같은 거 요약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가이드라인. 얘네들은 예를 들어 연구의 목적 이 논문을 내가 왜 쓰는지에 대한 걸 초록이 꼭 들어가야 돼요. 몇 줄.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왜 쓸까? 이 연구를 왜 할까? 이 연구를 왜 할까? 목적이란 건 결국 뒤에 나오는 연구의 가치랑도 의미가 있는 건데 내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나만의 이유를 여기다 써봐야 돼요. 내가 만약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봤는데 수많은 능력자들이 동기부여가 안 돼갖고 뭔가 조직이 이탈하거나 번아웃 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웠다. 그래서 사람을 더 많이 뽑아서 뭐 조직을 잘 만드는 것보다 원래 있는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높여가지고 그들의 어떤 역량을 더 집결해보는 게 나는 스타트업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연구를 시작했다라는 건 그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스터디 디자인, 메소돌로지, 어프로치. 이건 이제 뭐 각자가 다른 게 아니라 용어에 따라서 이렇게 쓰기도 이렇게 쓰기도 이렇게 쓰는 건데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 연구를 많이 할 거면 어떻게 할 건데 흔히 뭐 사회과학적인 연구를 보게 되면 실험을 할 수도 있고 설문을 할 수도 있고 문헌 조사할 수도 있고 기존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케이스 분석을 여러 개 모아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또는 전문가 집단 몇 명만 딱 딥하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오랜 인사이트를 뽑아내서 논문을 쓸 수도 있고 나는 많은 스타트업계에서 일했던 구루들을 알고 있다 전문가들을 그분들 한 10명을 이번 기회에 딱 모아가지고
딥하게 한 명 두 명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걸 정리해보는 과정을 해봐야 되겠다. 그럼 이제 그게 연구의 방법이 돼요. 접근 방법.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얘는 사실은 끝난 다음에 문제긴 한데 처음에부터 약간은 계획을 해놓으면 좋죠. 그럼 이게 잘 성공하면 나는 뭘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보통 여기서 그래서 이제 가설이란 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설. 이걸 하게 되면 만약에 스타트업은 일단 뭐 동기부여가 잘 된 케이스랑 안 된 케이스에서 잘 된 케이스가 훨씬 더 성과가 좋게 나올 거다라고 본다라든가, 또는 특히 그런 게이미피케이션이 동기부여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뭐 번아웃에 빠져들어가기 직전 사람한테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지 자기만의 생각을 미리 한번 세워보는 거. 그게 어떤 건 채택이 되고 안 채택되면 채택된 건 채택된 이유, 채택되지 않은 건 왜 안 채택됐는지 그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근거를 정리하면 그게 다 파인딩이 되는 거예요. 파인딩이 먼저 보는 거고, 오리지널리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앞에 게 아무리 좋아도 오리지널리티가 없단 말은 뭐냐면 기존에 비슷한 걸 누가 했네요 예요. 그러면 굳이 이걸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사실 예전에는 이게 국가 간의 학술 교류가 잘 안 되다 보니까는 뭐 남미에서 발표된 논문을 원어가 전달이 안 되니까 한국에서 다시 연구하고 이런 게 되게 빈번했는데, 지금은 이제 글로벌이기 때문에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사전 검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그 동향 분석하는 거가 이것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쭉 찾아봤는데 똑같은 건 없더라. 이 연구만의 독창적인 포인트가 과연 뭘까? 그게 오리지널리티예요. 바로 그게 연구의 밸류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가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것만 잘 계획이 돼도 논문이 준비가 잘 된 거예요. 목적, 접근법, 바인딩, 오리지널리티에서 네 가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예비계획서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의 논문 좀 목차나 초안 정도가 잡히는 걸까요? 그쵸. 사실 이거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차를 쓰는 게 좋아요. 뭐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약간 획기적인 과정이긴 한데, 처음에 연구 제목을 최대한 한 줄로 써요. 그 다음에 막 자료를 찾으면서 이 얘기를 정해봐요. 네. 정해보다 보게 되면 제목이 당연히 바뀔 거예요. 내가 스타트업의 동기부여를 위한 게이미피케이션, 이게 조금 문제가 있구나.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모든 업종 중에서 할 건지, 가장 좋은 건 본인이 관련된 업종 해봤던 게 좋아요. 거기서 아까 살짝 잊어놨던 내가 잘하는 분야. 원래 약간 아까 지리에 관련된 거 일을 했던 거잖아요. 디지털 트윈 쪽. 그러면 뭐 그렇게 IT 서비스나 뭐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나는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뭐 게이미피케이션 할 건데, 그것도 내가 주로 마주치는 기업들이 만약에 어떤 온라인 워크 환경이 익숙하면 온라인적인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해서 하는 연구를 하겠다 라고 하면 대상도 좁혀지고 방법도 좁혀지고 막 좁혀나가는 거죠. 좁히는 연구가 하기가 좋아요. 근데 보통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거의 이 인류를 구하려고 하는 연구를 자꾸 하죠. 제가 주로 그런 걸 많이 말씀드렸다고 했는데